최근 레시포드가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아스톤 빌라에 그대로 남을지 아니면 맨유로 돌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아스톤 빌라에서 레시포드가 임대 기간 동안 정말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10경기에서 2골과 3개의 도움을 기록했고요. 전체로 놓고 보면 모든 대회에서 17경기 4골과 6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출전 시간 940분 만에 달성한 기록이라서 경기당 거의 90분마다 공격 포인트 1개를 생산해내고 있는 거고, 최근 들어서는 더군다나 경기의 영향력도 매우 좋아진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현재 레시포드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고 있는데, 실제로는 6월 중순쯤에는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그리고 레시포드가 기본적으로는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하는 클럽에서 뛰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아스톤 빌라가 아무래도 레시포드를 너무나 잘 쓰다 보니까 에메리 감독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스톤 빌라에서 뛰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 특히나 아스톤 빌라가 본인의 플레이를 제대로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다시금 축구에 훨씬 더 큰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일단은 아스톤 빌라가 현재는 레시포드를 임대로 데려왔지만 영구적으로 영입할 수 있는 완전 이적료의 금액은 4천만 파운드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하나로 따지면 760억가량의 금액이거든요. 이 금액을 내고 레시포드를 아스톤 빌라가 영입할지 아니면 영입하지 않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건 아무래도 아스톤 빌라가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면 이적료를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레시포드를 영입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챔피언스 리그에 못 나가면 여유가 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레시포드는 이번 여름에는 지난 겨울 이적 시장보다 더 많은 오퍼가 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레시포드에게 매우 유리한 이적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기본적으로는 레시포드에 대한 가치가 매우 높아지고 있어요. 물론 레시포드는 맨유에도 남을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레시포드와 아모림의 관계 자체가 파탄이 났다, 이런 이제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모림 감독이 오자마자 레시포드를 아예 명단에서 제외한 경기도 있었고, 아예 7명단에서 뺐던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시포드 입장에서는 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느끼고, 에메리 감독은 나를 발전시켜준 선수,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레시포드가 맨유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아모림 감독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는다면 맨유를 떠나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일단은 레시포드가 맨유로 돌아갔을 때 아스톤 빌라에서의 활약만큼 잘할 수 있을지는 일단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아스톤 빌라가 기본적으로는 이 레시포드라는 선수의 장점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메리 감독도 그렇고 아모림 감독도 그렇고 레시포드를 원톱으로 썼거든요. 근데 원톱 자리에서 아모림 감독의 전술에서는 레시포드가 못하다가 에메리 감독의 전술에는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어떤 점이냐면, 일단 레시포드의 강점,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플레이를 에메리 감독은 확실하게 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레시포드가 최전방 공격수로 나올 때 레시포드가 안 나오면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와킨스가 나오잖아요. 근데 와킨스도 레시포드처럼 최전방 공격수로 뛰지만 공간 침투에 능한 선수고, 왼쪽과 오른쪽 측면에서 뛸 수 있는, 그래서 중앙에만 있지 않고 측면으로 돌아뛰는 플레이를 와킨스도 잘하거든요. 이 플레이를 아스톤 빌라가 어떻게 살리냐면, 아스톤 빌라는 기본적으로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데 수비를 할 때도 상대가 볼 소유권을 가졌을 때 라인을 굉장히 높게 올립니다. 그리고 앞쪽에서 압박을 하는 것보다 레시포드가 약간 내려와서 약간 밑에서 수비 라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수비를 해도 라인을 올린 상태에서 미들라인에서 블록을 만들고 기다린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기본적으로 라인이 높기 때문에 상대가 공격을 할 때 공격을 하는 순간 아스톤 빌라의 수비 블록으로 들어가는 게 미드필더 쪽에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볼을 전개하다가 높은 곳에서 아스톤 빌라가 끊는다는 거죠. 요 좁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다가 높은 지역에서 끊어내면 상대도 공격을 할 때 라인을 올리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경기장을 매우 좁게 쓰면서 볼을 끊어내자마자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공간으로 달려나간다. 이때 레시포드가
끊어내자마자 높은 지역에서 뛰어나가니까 래시포드의 스피드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 특히나 래시포드가 워낙에 스피드가 빠른 선수다 보니 여기서 래시포드의 강점이 발휘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에메리 감독의 축구가 참 재밌는 게, 최전방에 있는 래시포드 혹은 와킨스, 이런 최전방 공격수는 오히려 측면으로 돌아뛰는 성향의 선수들을 쓰고요. 왼쪽 오른쪽에 있는 맥긴, 로저스 혹은 뭐 제이콥 램지, 베일리 등등등 좌우 측면에 배치가 되는 선수들은 오히려 가운데로 파고드는 동선을 가져가요. 이게 어떤 거냐면, 끊어내자마자 빠르게 래시포드나 와킨스가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뛰어나가는 래시포드에게 패스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수비가 끌려 나오는데, 그러면 측면에 있던 선수들이 가운데로 오히려 들어가면서 이 공간을 활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맥긴 같은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래시포드가 패스를 보내주고 이 공간으로 또 수비가 끌려 나가면, 이때 래시포드가 다시 가운데로 들어오는 뭐 이런 방식으로 래시포드가 측면으로 나갈 때 가운데로 뛰어 들어오는 선수들, 이렇게 조합 자체가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최근에 아스톤 빌라의 경기를 보면 래시포드의 동선 자체가 래시포드가 좋아하는 움직임이 확실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장면도 보면 아스톤 빌라가 라인을 엄청나게 높여놨어요. 이게 맨시티와의 경기인데 맨시티도 라인을 같이 올려놨죠. 그러니까 맨시티가 공격을 할 때 기본적으로 아스톤 빌라가 라인을 높여서 요 안쪽에서 기본적으로 미들라인에서 볼을 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볼을 실제로 여기서 올라오는 걸 끊어냅니다. 끊어내는 순간 래시포드가 라인을 밟고 있다가 끊어내자마자 뒷공간으로 뛰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아스톤 빌라가 기본적으로 높은 지역에서 볼을 끊어내다 보니까, 끊어내면 바로 래시포드가 뛰어가고, 뛰어가는 래시포드에게 한 번의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래시포드가 그냥 뛰는 게 아니라 살짝 측면으로 돌아뛰기 시작하죠. 그래서 래시포드에게 일단 패스가 넘어가요. 그리고 래시포드가 살짝 왼쪽으로 빠지면서 볼을 가지고 다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래시포드가 가장 좋아하는 거잖아요. 왼쪽에서 가운데로 접고 들어가서 여기서 강력한 슈팅, 이게 래시포드의 강점이니까 이런 동선을 가져가면서 래시포드가, 심지어 요즘에는 폼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끌고 가다가 래시포드의 슈팅 각도를 막기 위해서 수비가 뒷걸음질 칠 때 순간적으로 꺾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스피드를 살려서 수비수를 제껴놓고 수비가 순간적으로 뒷걸음질 치니까 공간이 완전히 났죠. 여기서 래시포드가 슈팅, 이 장면에서도 골대를 맞고 나오는 장면이었어요. 정말 아쉽게. 이 장면도 마찬가지고, 다른 장면도 보시면 이 장면도 아스톤 빌라가 볼을 끊어낸 다음에 래시포드에게 볼을 주는데, 래시포드가 볼을 잡자마자 본인이 좋아하는 왼쪽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돌아뛰면서 수비를 한 명 달고 뛰어요. 그러면 가운데로 측면에 있었던 램지가 안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래시포드가 수비를 끌어낼 때 이 공간으로 뛰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래시포드가 측면으로 수비를 끌어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는 램지에게 패스를 보내주고요. 램지가 요 좋은 공간에서 볼을 잡으니까 램지가 볼을 잡을 때 이 공간에서 완벽한 찬스가 열리고요. 여기서 어쩔 수 없이 맨시티가 반칙을 범하는 이런 장면이었죠. 그리고 래시포드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램지가 볼을 끌고 가다가 래시포드에게 연결하면 래시포드가 슈팅하는 이런 동선까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도 보면 래시포드가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라 달려갈 수 있는 일단 뒷공간도 많이 형성이 돼 있고, 달려 들어갈 때도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라 측면에서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래시포드는 측면으로 달려나가는 게 팀을 굉장히 도와주는 형태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거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은 파리 생제르맹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인데, 이 장면도 아스톤 빌라가 라인을 올려놨어요. 파리 생제르맹 공격하는데. 그리고 래시포드도 내려와서 일단 요 간격 자체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이 간격으로 파리 생제르맹이 볼을 끌고 들어올 때 여기서 끊는 거죠. 비교적 높은 지역에서. 그리고 끊자마자, 끊는 순간 래시포드는 달립니다. 그리고 끊어내자마자 래시포드를 발견하고, 래시포드가 좋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니까 일단은 틸레망스가 볼을 끌고 올라가요. 그리고 틸레망스가 볼을 끌고 올라가다가 래시포드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오히려 틸레망스가 가운데에서 측면으로 나가고, 래시포드는 오히려 볼을 받을 때 측면에서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래시포드가 측면으로 뛰니까 왼쪽에 있었던 맥긴이 가운데로 들어와서 래시포드가 볼을 받아서 다시 맥긴한테 줘요. 수비를 본인이 측면으로 끌어놨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래시포드가 다시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맥긴이 볼을 받은 다음에 측면으로 나가 있는 틸레망스에게 볼을 받아서 패스. 여기서 이제 틸레망스가 슈팅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장면이죠. 이 장면도 보면 처음에 래시포드가 측면으로 나갔다가 수비를 끌어당기고, 그러면서 맥긴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맥기니 볼을 잡을 때는 다시 가운데로 뛰면서 이번엔 오히려 중앙에 있었던 틸레망스가 측면으로 나올 때 공간을 확보하는 계속 무한 스위칭이 되는 거거든요. 이 장면도 보면 이게 두 번째 골 장면인데 여기서도 측면에 있었던 맥긴이 워낙에 중앙지향력의 선수다 보니까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맥긴에게 패스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맥긴이 볼을 끌고 올라가는데 래시포드의 움직임이 측면으로 돌아뜁니다. 맥긴은 가운데로 들어오고 래시포드는 측면으로 돌아뛰는 거죠. 그리고 래시포드가 측면으로 달려나가니까 수비를 이끌고 측면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맥긴이 가운데로 볼을 몰고 들어오는데 모든 수비수들이 래시포드를 따라가다가 뒷걸음치를 치고 측면으로 빠지고, 그러니까 맥기는 편안하게 가운데로 들어와서 가운데 공간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래시포드가 수비를 끌어주고 래시포드 때문에 수비수들이 래시포드에게 끌려가 있는 동안 맥긴이 가운데로 그대로 들어와서 슈팅, 득점을 만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래시포드의 움직임과 주변 선수들의 움직임이 너무나 잘 맞는다는 것을 이 장면에서 딱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늘상 이 아스톤 빌라는 공격을 할 때 볼을 끊어내자마자 바로 래시포드를 봅니다. 그러면 래시포드가 전방으로 패스를 보내줬을 때 기본적으로 왼쪽으로 돌아뛰고 있어요. 그리고 래시포드에게 패스가 가면 래시포드가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볼을 잡게 되고 여기서 이제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도 래시포드가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본인이 좋아하는 슈팅 코스 만들고 날카로운 슈팅까지 이어가는 장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래시포드의 장점을 살리려면 공간이 없는 지공 상황보다 공간이 넓게 펼쳐져 있는 역습 상황, 그리고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측면과 중앙을 왔다 갔다 하면서 래시포드도 공간 만들어주고 래시포드에게 주변 선수들도 공간을 만들어주는 이런 움직임이 에메리 감독의 전술에서는 계속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이 에메리 감독 체제에서는 래시포드가 활약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보면 래시포드가 이번에 순간적으로 내려와서 볼을 받아서 뒤에 있는 선수에게 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방으로 래시포드가 달려나가기 시작하는데 이때 측면에 있었던 로저스가 가운데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로저스가 이번엔 측면으로 빠져요. 그러면서 수비를 끌어냅니다. 그러면 래시포드가 이 뒷공간으로 뛰어갈 수 있는 찬스가 생기고 틸레망스는 래시포드에게 패스를 받은 다음에 정말 그대로 달려나가는, 이제 래시포드를 보고 틸레망스가 로저스가 수비를 약간 끌어당긴 다음에 뛰어나가는 래시포드에게 패스,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그대로 래시포드가 넓은 공간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래시포드가 좋은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워낙에 스피드가 빠르다 보니까 수비수들이 래시포드의 움직임을 못 따라가고요. 골키퍼가 나오는 걸 보고 골키퍼까지 제껴내면서 마지막에 슈팅까지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래시포드가 측면으로 빠지는 순간 반대편 측면에서는 측면 공격수로 나왔던 맥긴이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죠. 이런 동선을 정말 이 아스톤 빌라가 래시포드에 맞는 맞춤 전략을 딱 맞춰주니까 래시포드도 지금 아스톤 빌라에서 정말 신나는 활약을 펼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신나는 활약을 펼치다 보니까 래시포드의 가치도 당연히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에메리 감독이 참 좋은 감독이라는 게, 이 래시포드는 장점과 단점이 되게 명확한 선수거든요. 근데 이 선수의 장점만 발휘될 수 있는 상황을 딱 만들어서 래시포드를 데려온 거고, 그 플레이가 너무나 잘 발휘가 되고 있다는 게 래시포드 입장에서도 아스톤 빌라 입장에서도 다행인 상황이고, 아마도 래시포드가 맨유로 돌아가면 이런 활약이 또 안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여요. 아모린 감독이 래시포드를 맞춤 전략을 쓰지 않는 한은.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에메리 감독은 래시포드를 굉장히 잘 쓰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 맨유의 문제는 꼭 맨유를 나가면 모든 선수가 다 잘하잖아요. 그 뜻은 맨유가 얼마나 이 팀 내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선수를 영입하고 선수를 쓰려고 했는지, 전술적인 이 선수의 활용 방안 자체를 선수의 장점이 발휘가 되지 않도록 쓰고 있었는지, 이런 사례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고, 물론 래시포드는 맨유에서 뭐 훈련 태도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문제들도 있었지만 래시포드도 본인이 장점을 확실하게 가진 공격수라는 걸 최근에는 증명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